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 또 면역력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안면 신경마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면역력 관리가 어려울 때는 안면 신경마비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환절기에 더 주의해야 하는 안면 신경마비,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방내과 이희범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안면 신경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안화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안면신경이라고 하면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혀의 일부에서는 맛을 느끼는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침입 때문에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고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는데요. 눈을 반대로 깜빡거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눈을 감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입도 비뚤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이제 구안화사라고 했었는데요. 입 구자, 눈 안자를 써서 눈과 입이 비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특히나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걱정한 일은 아닌 게 이 안면 신경마비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얼굴에 마비감이 있을 때 이게 내가 혹시 머리에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네. 제가 그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의 차이점을 그림을 통해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추성 안면마비의 원인으로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의 손상, 그다음에 뇌종양 등이 있는데요. 뇌 속의 병변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중추성 안면마비는 대개 이마주름을 잡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양측 눈 감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정상적으로 가능한데, 입 주변에 마비 증상이 있는 편이고, 언어장애라든지 어지럼증, 그다음에 상하지 편측 마비, 감각 저하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벨마비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도 대상포진의 일종인 램제언트 증후군, 그다음에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이 있는데요.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중추성과는 다르게 이 환측의 이마 주름을 잡히지 않고 눈 감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증상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서서히 심해지는 건가요? 보통은 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 전조 증상이 있는데, 먼저 머리 한쪽에,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에 한쪽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느낌, 네. 그다음에 이제 먹먹하다든지 귀 아래쪽에 통증이라든지 귀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얼굴에 마비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마비가 있기 전에 이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게 마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긴 쉽지 않습니다. 네. 두통이라든지 뭐 귀통증은 다른 질환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안면신경이라는 거는 얼굴의 근육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또한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우측의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환자인데요. 눈 주변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마비된 쪽의 눈을 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이마 근육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볼과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양치질 할 때는 물이 한쪽으로 새게 됩니다. 표정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색해지고요. 네, 정말 화면을 통해서 그 증상을 보니까 심각합니다. 네, 전조 증상까지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안면 신경 마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굴에 뭔가 뻣뻣한 감이 있거나 마비감이 있거나 하면은 자가 진단보다도 일단 병원에 먼저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의 기능을 얼굴 부위별로 10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각각의 움직임 정도를 점수로 매겨서 마비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법인데요. 평가를 통해서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마비는 0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상은 4점으로 해서
총점이 40점 만점이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안면마비 정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얼굴에 뭔가 마비감이라든지 뻣뻣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네. 환자분들께서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분께서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네요. 안면신경마비는 아까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머리 검사를 했을 겁니다. 머리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단은 다행이고 머리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라는 신경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서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근데 일단 일주일 정도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큰 차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초기에 1, 2주 정도를 급성기로 보는데 이때는 마비가 더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조급해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조기에 한의원이라든지 한방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안면부의 무저항요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침치료, 침치료, 한약치료를 통해서 안면신경마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자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 네네. 초기에 증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한 치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병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네, 방금 제가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무저항요법이라든지 한약 처방, 그다음에 침치료, 약침치료 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무저항요법부터 먼저 설명드릴 건데 동영상을 역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 환자는 오른쪽 얼굴이 이쪽이 마비가 된 환자인데요. 마비된 부위 반대쪽인 왼쪽 입주위 혈자리에 침을 먼저 놓고 안면부 무저항요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틀어진 안면 근육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안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을 통해서 뇌를 재교육시켜서 안면신경과 각각의 근육을 올바르게 맞춰주는 것이 무저항요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고 있는 조직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자극해서 기능과 근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회복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약 처방인데요.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안면신경이 손상된 것을 회복을 시켜주면서 몸의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신경이 손상된 것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반의 급성기에는 안면신경의 마비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겠고 재활기 또는 회복기에는 이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안면신경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얼굴 근육을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을 주로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좀 악화가 되면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치료를 안 받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만약에 네.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안면신경마비에서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면신경마비에서는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치료 경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한 1, 2주 정도를 급성기라고 보는데 급성기에는 최대한 매일매일 치료하는 것이 좋겠고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마비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고 났더니 입이 더 돌아갔다든지 눈이 더 안 감긴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 방법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요. 나중에는 회복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력이 충분히 있을 때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유증을 방지하는 목적인데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이 증상이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나중에 다른 증상들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도 초기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영상에서 치료하는 네. 모습을 잠깐 보니까는 안면신경마비도 얼굴에 침을 놓더라고요. 네. 이거 안 아픕니까? 침 치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네. 분들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사실 침 치료가 메인은 아니었고 그래요. 이제 이 마비가 된 쪽에 침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그런데 침 치료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고요. 얼굴 근육이 빨리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침 치료뿐만이 아니고 그 침을 맞은 이후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침 치료의 효과를 더욱더 배가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치료 방법은 약침 치료인데요. 약침은 침 치료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네. 생각하면 한약으로 만든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약재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안면신경마비에 쓰는 한약재는 자악어 약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악어 약침은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탈수초 효과가 생기는데 탈수 현상이 생기는데 그 현상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염증 상태를 개선시켜주고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약침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안면신경마비 원인과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네.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일단은 안면신경마비라는 것이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께서 옛날에는 추운 날 이제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잤을 때 입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얘기는 아마도 춥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만큼 평소에 좋은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몸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환자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이게 왜 왔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곰곰이 따져보면은 내가 뭐 며칠 밤새서 일한 적이 있다. 야간 근무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식사, 영양가 있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서 이희범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은 사철 생산된다고는 하지만 버섯은 가을에 먹어야 제맛인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새송이 버섯 요즘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혈당 조절 효과도 있고 또 네.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버터에 살짝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간장에 졸여 먹어도 맛있으니까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새송이 버섯 식탁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버섯도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